네, 뉴욕 증시 소식 체계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이항영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인사이트 함께 보겠습니다. 러셀 2000 지수 18개월 만에 골든 크로스 임박했습니다. 오늘은 대형주 따라서 중소형주들도 만만치 않게 강세를 보이는 것도 살펴보고요.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 경신, 나스닥 지수는 종가 기준으로 사상 처음 2만 1000선 위에서 마감했습니다. 네. 계속 역사적인 기록들이 나오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요즘 기분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종목별로도 마찬가지, 지수별로도 대부분의 주식들이 사상 최고가 내지는 근접해가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얘기 나왔던 대로 S&P 500이 오늘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나스닥도 또다시 사상 최고가. 각각 올해 들어서 벌써 12번째, 13번째 사상 최고가입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S&P 500 기준을 보면 평균 말씀드리면 생긴 다음부터 평균 보면 20에 한 번씩 사상 최고가를 갑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 반복드릴 수 없지만 조금 쉬었다 사자. 이거는 미국 주시장에서는 그렇게 맞는 얘기는 아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을 때 조금 하셨던, 계획했던 대로 꾸준히 모아가는 것이 미국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거의 최선의 길이다라고 좀 보고 있겠고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최근 러셀 2000. 러셀 2000은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떤 주스인지 헷갈려 하시는 많은데 우리나라는 보면 흔히 중소형주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러셀 1000이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러셀 1000은 1등부터 1000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러셀 2000은 우리 한국시로 생각하면 1등부터 2000등을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틀리고 1100등부터 3000등까지 2000개입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사실 러셀 3000에 있더라도 웬만한 주식도 우리나라 코스피에 있는 주보다 훨씬 크다는 거. 그러니까 말이 중소형주죠. 미국의 입장에서 큰 회사 나라의 입장에서 중소형주 우리나라에서는 엄청 큰 거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시가총액 상위에 들어가 있는 주식이 대부분일 거다라고 일단 그렇게 좀 먼저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도대체 왜 이걸 보냐면 그림에도 보이다시피 아래 이제 선이 핑크색이 51선이고요. 그 파란색이 201선입니다. 그래서 51선이 201선을 뚫고 갈 수 있는 그런 골든 크로스에 이제 임박했고요. 이런 추세를 보면 아마 늦어도 다음 주 중반 이후에는 골든 크로스가 날 것 같은데요. 이 골든 크로스가 언제 이후 처음이냐면 18개월 만이 처음입니다. 저희가 S&P 500 매번 나스닥 보여드렸지만 이번에 골든 크로스가 회복하고 나서 주가 훅 올라가는 거거든요.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에서 골든 크로스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런 게 아니라 추세적으로 좀 살아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계속해서 될 수 있느냐 아니면 펀더멘탈이 우리가 있지 않느냐라는 양쪽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나름 정리해드리고 여러분들의 판단에 도움을 드릴까 합니다. 어찌됐건 소형주와 소위 그 경기 순환 사이클에 있는 그런 주식들이 조용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2025년 하반기에 시장의 어떤 흐름을 바꿀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골든크로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골든크로스가 이런 나온 것들이 어떤 흐름이냐. 하반기 시장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상반기에는 특히 4월 이후에는 빅테크 중심을 다시 열렸고 그 선봉에 엔비디아가 1등가 아닙니까? 그렇지만 뭔가 좀 바뀔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시장 전반으로 지금 시장의 한두 종목 위주에서 좀 꾸준히 가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 엔비디아가 좀 살아났지만 최근에 2, 3일 동안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가 쉬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사상 최고가를 갔다는 것은 그 두 개 아니더라도 가네? 뭐 이런 느낌이 있는데요. 이건 전체적으로 종목 수가 좀 확산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수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얼마만큼 이렇게 갈 수 있느냐? 역설적으로 보면 골든크로스가 러셀 2000에 난 이후에 보면 한 달 후, 3개월 후, 6개월 후, 12개월 후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줬고요. 1년 후에는 한 22%, 12%. 상승 확률은 6개월, 12개월 넘어가면 거의 70%에서 75% 이상. 10번이면 7번 이상이 상승했기 때문에 러셀 2000도 상당히 의외의 좋은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 가능성이 있겠냐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제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기술적으로 분명히 좀 강한 흐름이죠. 왜냐하면 골든크로스가 임박하겠지만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펀더멘탈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당연합니다. 큰 주식이 돈을 잘 벌고 아래에 있는 주식들은 뭐 부채도 있을 것이고요. 꿈과 성장만 꿈만 꾸는 기업들이 있다는 거죠. 특히 최근에 보면 저희도 한번 주초에 말씀드렸는데요. 돈을 못 버는 기술주들이 주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그런 주식 중에 좀 그렇지만 개인 투자가분들이 많이 좋아하고 우리나라에서 투자하는 주식 꽤 있습니다. 알고 보면 적자지만
PR이라는 게 있지도 않은데 주가 많이 올라가는 것도 꽤 있습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꿈과 희망에 넘쳐나는 일부 이제 그런 테마가 있는 주식도 올라가는데 그런 것들의 펀더멘탈이 좀 취약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하트포드 펀드에서는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 신뢰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겠고 이런 소형주 랠리는 단명할 수 있다라는 경고의 목소리 분명히 있습니다. 왜? 말씀드린 펀더멘탈이 약하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 금리 인하가 지금 올해 2번이 예상되고 있지만 지난 점도표에서 보여주셨다시피 2번 인하한다는 사람보다 고작 1명 적은 숫자가 금리를 인하는 없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진짜 될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는 어떤 대형주의 핵심주 위주의 상승과 반대 것들의 일지적인 순환 장세 그런 흐름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전 맞다라고 보고 있겠고요. 오늘 이제 잠시 후에 말씀드렸지만 알파벳 위에 어떻게 변할지도 모른다라고 좀 다시 한번 보인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대형주가 관세 전쟁 이런 쪽에서도 항상 버팀목을 했다라는 것도 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대형주 위주로 보시면서 중소형주도 선별적으로 아니면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분산 투자 차원에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리스크가 있지만 중소형주의 성장주. 만약 이런 게 달리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 맞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ETF를 2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중소형주, 소위 러셀 2000주 중에서도 성장주만 가는 겁니다. IWO라는 ETF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젊은 분들 중에 난 진짜 좀 더 공격적으로 한번 가보겠다. 변동성이지만 좀 더 공격적으로 가겠다 그러면 제가 연초부터 올해 흐름에서 예측했던 부분이 있지만 ARK 인베스트의 ARKK 같은 경우가 최근에 상당히 달리고 있는데 이걸 비판하는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분은 이걸 봐라 ARKK 이렇게 올라가는 거 완전 버블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아무도 모르죠 결과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 직접 ETF를 하시던지 이 안에 있는 종목을 스타디해 보시고 최소한 여러분들 종목을 하시더라도 ARKK ETF에서 선택을 받은 주식인지 아닌지 정도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데 사용하더라도 유용성이 크다고 생각해서 오늘 소개해 드립니다. 그렇군요. 러셀 2000 지수의 이제 중소형주의 강세도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또 밈주식들 많이 올랐는데 나스닥도 골든클로스 나오고 또 상승이 더 분출했기에 자 러셀 2000도 18개월 만에 골든클로스 임박 그 의미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ETF도 좀 같이 공부를 해봤고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간밤에 쏟아져 나온 주요 뉴스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테슬라 2분기도 부진 시간외에서 하락하고요. 네, 지금은 좀 오르고 있네요. 자, 오늘 테슬라 실적이요. 많은 분들이 집중했죠. 2분기 연속 부진했는데 자,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것들을 좀 주목해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테슬라 오늘 실적을 발표했지만 말씀드렸고 여러분들 이미 예상하셨겠지만 실적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익이 주당 한 23%가 이익이 줄어들었습니다. 매출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매출 줄고 이익 줄어들고 그러니까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것 때문에 엄청 더 빠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적 자체 발표 나온 숫자는 큰 의미가 없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회사라는 것은 자동차가 얼마나 팔리는지가 항상 공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재고도 어느 정도 파악되거든요. 생산 대비 딜리버리가 얼마 되는지 빼면 재고가 남고 재고가 늘어난 것도 충분히 아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재고가 과거엔 작년에는 17일분이었는데 이번에 24일 거의 한 달 분이 재고가 쌓여있다. 늘어난 어찌 보면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럼 당연한 거죠. 그것 때문에 주가 더 떨어지는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동차 매출 16% 줄어들었는데 이것도 뻔한 얘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총 마진율을 좀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작년에 18.0%였는데요. 그게 이번에 줄어들었습니다. 당연히 덜 팔리니까 줄어들었겠죠. 그렇지만 지난 분기보다는 좀 회복됐다. 네. 굳이 이제 따지는 겁니다. 굳이 야 이런 거 기특하다 하는 거죠. 실적 형편없지만 기특하다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지난 분기에는 16.3%밖에 안 됐는데 이번에 17.2%로 열심히 일했다. 뭐로 얘기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따지자면요. 근데 다만 이제 진짜 중요한 거는 로보택시 얘기는 이제 오늘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네. 얼마 더 잘하겠다 얘기할 수 있겠는데 더 기대하는 건 이제 저렴 모델입니다. 그래서 모델 2가 됐고 뭐라고 얘기하는 것들인데 6월에 한번 첫 생산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뉴스나 이런 데서 보면 이제 차양 막 한 거를 보이긴 했는데 그래서 하반기부터 양산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근데 이 일론 머스크의 말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네. 하반기란 거가 7월 1일부터 지금 하반기잖아요.
12월도 하반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애매하게 있는데 여하튼 오늘 다시 한번 이번에 어닝에서 발표문에 나왔기 때문에 컨퍼런스 콜에서 좀 더 구체적인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여하튼 주가는 시간에서 주가는 마이너스 플러스였는데 아직은 큰 의미 없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핵심은 로보택시를 얼마만큼 로보택시랑 얼마나 계획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소위 모델 2라고 우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렴이 모델을 하반기에 양산한다고 얘기했는데 저라면 제가 만약 그 현장에 있으면 도대체 그놈의 하반기는 언제인지를 딱 물어보고 네. 싶거든요. 그거에 대한 얘기가 나올지 아마 그 정도가 관심거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컨퍼런스 콜에서 주요하게 봐야 되는 관심거리들 또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입니다. 네, 테슬라와 함께 알파벳 실적도 나왔는데 실적 서프라이즈라고 합니다. 주요하게 체크를 해주시죠. 네, 알파벳이 진짜 더 중요한 기업이 될 것 같습니다. 알파벳은 앞선 테슬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딱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테슬라 마이너스 22%입니다. 이게 전년 대비 감소가요. 이번에는 알파벳은 이익이 22%, 23%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그만큼 늘어났고 매출도 10몇 % 늘어났고 당연히 이제 예상보다 더 좋았기 때문에 긍정적이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광고 매출은 다 큰 의미 없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핵심 뭐냐? 구글 클라우드인데요. 구글 클라우드가 지난 분기에 한 28% 정도가 증가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월가에서도 지난 분기랑 비슷하겠거니 하면서 27%를 예측했었거든요. 네. 증가율이요. 근데 깜짝 놀라게 이번에 31.7%가 나왔습니다. 이게 오늘 핵심 포인트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오늘 전체적으로 아쉬웠던 것은 어저께 11연속 상승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그 기록을 역사적 기록 못 되고 오늘 떨어졌는데 여하튼 구글 클라우드 엄청 좋게 나왔다는 건 핵심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CEO가 했던 얘기 중에서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될 것은 AI 사업이 엄청 잘 되고 있다는 자신감, 검색도 엄청나게 잘 되고 있다. 두 자릿수 매출. 그러니까 구글 서치가 뭐 부진할 수 있다는데 안정적으로 계속 잘 나가고 있고 AI 분야도 잘 나가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고 다 좋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가장 핵심은 뭐냐? 자본적 지출을 보셔야 되겠는데요. 자본적 지출을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750억 달러가 예측됐는데 850억 달러로 늘려놨습니다. 물론 이거를 작년 같은 기준에 보면 야 돈을 너무 많이 쓴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적도 있었는데요. 최근엔 그렇지 않습니다. 750에서 850달러로 늘어났다는 것 자체는 향후 시장에서 상당히 자신감을 필요했다라는 건 좀 해석하셔야 좋을 것 같고요. 여하튼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오늘 알파벳은 처음에는 오히려 떨어졌다가 그 정도가 그 정도는 아니지. 더 기대했던 거에 비해 좀 떨어졌지만 오히려 시간에서 주가는 좀 반등하고 1, 2%에서 3% 왔다 갔다라고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진짜 핵심은 뭐냐면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이런 알파벳을 통해서 그런 자본적 지출이 늘어나고 클라우드 시장이 커지고 데이터 시장이 커짐으로 인해서 핵심 뭐냐? 오늘 시간의 주가를 다른 데서 찾아보셔야 되겠는데요. 오늘 시간의 히트맵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지금 보시면 브로드컴 이런 게 좋아지고 있겠고요. 또 하나가 엔비디아 같은 것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지금 이거 시간 외 상황이거든요. 엔비디아가 한 1% 내외, 브로드컴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서비스나 오늘 실적인 상당히 또 좋게 나게 올라갔는데 AMD 같은 것도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것은 알파벳도 중요하지만 알파벳 이런 것들이 과연 반도체 칩 이런 친구들한테 얼마만큼 효과가 있다. 오늘 엔비디아 같은 거 오늘 밤에 상당히 좀 다시 좋아질 수도 있겠고요. 예측이지만 내일 아침에 이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지만 알파벳은 아마 목표 주가 상당히 많이 올릴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마지막 헤드라인 이어가겠습니다. 인터랙티브 브로커스 강한 매수 의견이 나왔습니다. 요즘 핫한 종목 소개해드리고 같이 공부하는데요. 이 종목을 강하게 얘기하는 곳이 있고 그 이유가 있다고요? 네, 리얼트 웰스 매니지먼트라는 곳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인터랙티브 브로커즈라는 건 쉽게 해서 미국의 대표적인 소위 주식거래 플랫폼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동종 업계가 좀 상당히 강하지만 오히려 이 와중에서도 오히려 저평가돼 있다. 동종 업계라는 게 좀 찰수압 이런 쪽, 로비는 이런 쪽이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상당히 이쪽 대비 자기네들가 생각하기에는 저평가에 돼 있다 얘기하고 있고요. 올해 이제 강력한 성장을 갖고 가고 있고 금융시장 전반적인 회복 여러분 다들 느끼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나스닥 그리고 뉴욕 증권거래소가 상장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사상치 효과 추이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증권사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관심 갖고 계면 좋다. 그런 관점에서 이 회사는 인터랙티브 브로커스를 탑픽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정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의 증권사 한두 개 그리고 IB 한두 개 하기가 쉽지 않으신 분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IAI라는 ETF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제가 봤을 때 그 성장주만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IAI 같은 그런 ETF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좀 분산 투자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늘 재확인드립니다. 이항여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